미국 양대 항만 노조로 꼽히는 이 국제항만노동자협회가 해운사의 항만 자동화에 반발하며 다음 달 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미국 동부의 항만 관리 회사들부터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이 물류 대란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? 반갑습니다. 니캉네캉 구독자 여러분. 오늘도 살 걸 팔 걸 후회하지 않고 매매하는 껄무새입니다. 자, 전일 뉴욕 증시는 이렇게 시장을 좌우할 재료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이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 PCE 지수 등 주요 지표들을 기다리며 주요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혼조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게 되면서 이날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14% 이상 급등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 보니 한동안 코스피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승마저 덩달아 기대해 볼 수가 좀 있었고, 오늘 오전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이 테마로 이 반도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자, 하지만 여전히 이 불안한 경제 분위기와 이 금투세 찬말론에 따른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선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도 이슈도 딱히 없었다 보니 개인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거라 예상하는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다른 날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나 저 껄무새는 현재 영상 외적으로도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 안에서 거의 지난 한 달 가까이 말씀드렸던 이 미국 항만 노조 파업을 주제로 오늘의 종목을 한번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는데, 자, 오늘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되는 데 있어 오늘의 종목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아마 정보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이 종목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들부터 차근차근 전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먼저 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 항만 노조 파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, 우선 보시는 그대로 이 4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이 노동자들이 한 주만 일을 쉬더라도 이 최대 10조 원에 가까운 손실 금액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 대선의 영향과 이 기타 제조 네트워크 차질,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 파업이 시작될 경우 올 연말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 물류 지체가 예상될 수 있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 치솟은 해상 운임의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수출 기업들이 또 한 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절대 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는데, 자, 그래서 저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인 것과 동시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모두가 생각하는 이 해운주가 아닌 이 항공주를 꼽게 되었고,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한항공을 꼽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대한항공을 제가 꼽은 이유 중 하나로는 우선 이 해운 운임이 급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저렴한 이 항공 화물의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이 비수기 기간에도 실적 개선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자, 특히 이 대한항공의 경우 미국과 중국 간 이 항공편 확대가 유원해진 것과 더불어 이 자동차 화물의 절반이 이 미국 동부 해안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 공장 증설 물자 등을 실어 나르던 이 대한항공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최근 항공화물이 강세를 보였던 배경으로는 이 알리와 테무, 그리고 쉬인 등 이 C커머스의 해외 직구 물량 증가세가 좀 꼽히고 있는데,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이 C커머스의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이나 이렇게 좀 증가한 데 있어 이 항공화물의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 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 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. 자, 실제로 이번 9월 미국 연준이 B컷을 좀 단행함에 따라서 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좀 낮추게 되며 통화정책에 나서게 좀 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은 연말 1200원대까지도 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. 또 이 원달러 환율 하락 소식과 동시에 이 국제 유가 하락 소식은 연료비 비중이 큰 이 항공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있었는데, 지난 2분기만 하더라도 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연료비가 늘어 이 적자로 전환됐던 항공사들은 이 3분기
3분기서부터 국제유가와 환율 모두 내림세를 좀 보이게 됨에 따라 이 실적도 함께 좀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징검다리 연휴 덕에 이 해외여행 수요가 좀 몰리게 되면서 3분기 부진했던 흐름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. 특히 인천공항 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이 총 1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해외를 좀 다녀왔다고 밝히게 되면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와 환율 하락 추세에 따라 여행객들도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추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 대한항공의 주가는 블랙먼데이라고 불렸던 지난 8월 5일을 기점으로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 매물대 하단선이자 강한 저항선으로 볼 수 있었던 21,900원 부근 이상까지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, 현재 대한항공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 항만 노조 파업과 유가와 환율 하락 같은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과 함께 오랜 수건이었던 이 아시아나와의 합병도 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미국 경쟁당국 승인을 받고 이 합병 절차까지 전부 다 완료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어 차트상 현재 매물대 하단선인 이 21,9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기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이 노란색의 480일 장기 이평선이자 이 22,000원 부근만 상향 돌파를 잘 해준다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요즘 국내 증시는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떠나 너무나 많은 이유들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뜻 종목을 좀 담아보신다거나 대응해보시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 껄무새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도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과 관점 그리고 방향성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게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껄무새 정보공유방 링크를 이렇게 영상 하단 댓글창에 남겨놨으니까 이 정보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독,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링크를 클릭한 뒤 입장하신 다음 지금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숫자 7 하나만 문자 남겨주셔서 이 구독자분이신 것만 확인시켜 주시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식 정보들부터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함께 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살걸 팔걸 후회하지 않는 매매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분석과 자료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